저는 일단 그 창작 실험 프로젝트 그 네이밍이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일단 저에게는 복지기관 문화예술 교육은 잘 풀리지 않는 숙제 같은 건데, 그리고 뭔가 실험을 한다는 거. 그럼 이제 내가 꿈꿨던 걸, 생각했던 거를 뭔가 도전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과 동시에 협업으로 진행이 된다는 게 또 약간 메리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혼자 뭔가 복닥복닥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뭔가 힘을 합해서 엄청난 프로젝트를 한번 해볼 수도 있겠구나. 약간 큰 꿈에 가지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각자 다른 지역에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어, 자라고 태어나고 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예술가가 되어서 하나의 그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에 녹일 때 그런 그 특징들이 같이 녹여 들어가는 게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자, 올해 다시 또 이런 프로그램으로 만날 수 있다는 그 점도 굉장히 좋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 우리가 그 예술 강사 현장에서는 이런 프로그램들, 좀 실험적인 프로그램들의 제한이 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평소에 꿈꿔왔던 거, 계획했던 거를 실제로 실행해 볼 수 있다는 것에서 무척 반갑고 기뻤습니다. 항상 이제 현장에서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이제 어린 20명이 함께 모여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가장 중요하게 예술 수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이제 그분만의 어떤 고유성 있는 예술 작품을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거를 뽑아내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그거를 이해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미 엄청난 고정관념을 갖고 있고 잘 그려야 된다는 강박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첫 해부터 저는 그 고민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해년마다 새로운 어르신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거를 깨는 게 정말 힘들고, 스스로 그냥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거를 해드려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냥 그게 가장 큰, 지금도 이제 처음부터 지금까지 오게 되는 어떤 가장 큰 스스로의 질문이자 문제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멘토 선생님하고도 얘기한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담보와 대출을 하다 보니까 인생에서 자기의 상처, 아픔 이런 얘기를 과연 잘 꺼내실 수 있을까? 또 꺼내셨을 때 이걸 우리가 잘 이렇게 다독거리고 잘 예쁘게 또 이렇게 마음적으로 승화되게 이 시간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걸 잘 우리 참여자 다 공유도 같이 공감도 할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유도를 해야 될까? 이제 그런 게 제일 문제와 고민이었어요. 저희가 5회차밖에 안 하기 때문에 이 시간으로 이렇게 다 끌어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꺼내면서도 조금은 가볍게 하면서 그거를 좀 재미있게 연극적으로 이제 좀 풀어가자. 그렇게 해서 그냥 자신들의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게만이라도 해보자.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서 고민도 하고 방법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게 이제 언어적 소통이 힘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라, 만약에 언어적 소통이 된다면 뭐 연극의 공연의 형태라든지 어떤 소감 나누기를 하면서 이 마무리를 짓고 어떤 결과물을 만든다면, 이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 과정들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했고, 융합 프로그램이다 보니 어떤 표정이나 소리 이런 저희가 이제 감각을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그 참여자들의 뭐 표정, 그리고 우리가 수업하면서 나오는 많은 소리들 이런 걸 담아서 어떤 이제 영상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렇게 저희가 이 결과물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0여 년 동안 장애 교육을 했는데, 이걸 하면서 저의 성장 지점은, 저희가 좀 반성한 지점이 있어요. 내가 너무 많은 걸 때려 넣었구나, 수업에. 때려 넣고 그거대로 그 길로 가길 바랬구나라고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수업을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오늘 또 이제 시범 교육을 하면서 제가 또 느낀 거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기다려 보면 반응이 없는 것도 그 자체의 반응이고, 만약에 반응이 내가 생각한 대로 반응이 일어나면 또 내 나름의 또 저의 성공 아니면 저의 기쁨이 또 될 것 같거든요. 또 교육하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을 하는 때는 많은 걸 가져가는 게 아니라 조금 덜어내고, 그 덜어낸 상태에서 그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이 내 수업에 반응을 하는지 좀 더 지켜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하려고 했는데 일단 저희가 항상 프로그램을 할 때마다 참여자들한테 안 돼, 잠시만요, 기다려주세요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최대한 그 말을 배제해보자 라는 게 초점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배제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참여자분들도 그걸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좀 더 표현을 하셨고 그 표현이 또 즐겁구나라는 거를 좀 깨닫게 되셔가지고 이제 그들의 이제 저희는 목소리를 많이 들어야 됐었는데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그리고 또 그게 저희 기획 의도랑 잘 맞아 떨어질 수 있었습니다. 올해 창작 실험 프로젝트에서는 시범 교육이 추가되었습니다. 저희 팀이 머리를 맞대고 같이 만든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게 된 거죠. 시범 교육을 진행한 기간을 섭외하는 것부터 사실 쉽진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상 5차 시로 구성된 내용을 1차 시 2시간, 비대면 특강 진행을 결정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여러 가지 고민도 참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행히 이 과정을 통해 저희가 실험해 보고 싶었던 많은 부분을 실행해 볼 수 있었고요. 비대면 교육의 특성상 처음에 라포 형성이 되지 않았던 아이들이 채팅 정도만 반응을 했었는데 후반부에 가서는 마이크를 켜고 육성으로 이야기하고 카메라를 켜서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보여주면서 재밌다, 다시 하고 싶어요, 언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그때 그 아이들의 밝게 웃는 표정이 그 순간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저도 생태와 함께 이렇게 프로젝트를 한 거는 저도 처음이어서 또한 저는 야외 수업은 거의 경험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자연을 숲을 테마로 삼아서 그렇게 하고 싶었고 거기서 안정감을 찾고 싶었는데 저의 숲은 누구한테도 공평하고 누구한테도 녹록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비를 내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한 것을 빗나가게 해서 또 우리가 거기서 뭔가 빠르게 우리가 전환하고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또 그런 능력을 한 번 더 저희한테 중요하다고 알려준 것 같아서 자만하지 말라고 숲이 알려준 것 같아서 그걸 느꼈고 선생님들하고 너무 즐거운 수업해서 너무 좋았고 또 좋았던 거는 모든 것을 사실은 좀 인위적인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뭔가 결정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굉장히 자연에서 모든 자연물을 갖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그렇지만 거기서 무수한 예술성을 찾고 무수한 그 순환을 찾았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제가 또 한 걸음 앞장서 나간 것 같아서 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저는 일단은 이제 여기서 수업을 하면서 그 참여자들하고 이게 되게 친해지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미술하면은 이제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이렇게 뭐 선을 하나 긋거나 어떤 형태를 그리는 걸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네, 그 친구들이 이제 스스럼 없이 거부감 없이 두려움 없이 선을 긋고 형태를 마음껏 해보는 거에 중점을 두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친구들이 전 못해요, 전 안 할 거예요 해서 엎어져서 이렇게 안 하셨던 분들이 차츰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뭔가 색을 칠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 담당 선생님께서 저희 아이들이 미술을 이제 여기 우리 함께하는 수업을 너무 기다린다고 언제 또 오냐고라고 얘기해 주셨을 때 그때 보람을 느꼈어요.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저희들도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는 이런 형태의 수업을 재미있게 받아들이니까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기쁨을 가졌습니다. 뭔가 이분들이 좀 편안했으면 좋겠고 가끔씩 그 안에서도 규칙과 질서,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걸 지키다 보니까 어떤 그들 장애인 비장애인 할 것 없이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는데 예술교육 안에서 좀 편안했으면. 꿈이라고 하니까 조금 너무 거대하고 거창해 보이긴 하는데요. 제가 있는 현장에서 제가 만나는 참여자들에게 더 진솔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저도 그 진솔한 이야기에 진실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예술 강사가 되는 게 저의 현재의 꿈입니다. 요즘 시기에 이제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고 아이들이 사실은 이렇게 기술에 되게 익숙한데 그런 과정에서 정말 아이들이 인간다운
실수해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고 그러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혼자만이 겪는 것이 아니라 예술을 통해서 즐겁고 또한 그 예술이 사실은 되게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준다는 것을 저도 확신을 하는데요. 복지시설 이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 교육은 아동들에게 그런 정서적인 안정감을 잘 줄 수 있는 예술 강사도 즐거움과 웃음이 넘치는 테이클로버는 행복을 의미하고요. 네이클로버가 이제 됐을 때 행운을 의미하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행복을 가지고 아동들이 함께 했을 때 네이클로버가 되면서 행운 같은 시간이 되는 그런 복지시설 문화예술 교육을 꿈꾸고 있습니다. 딱 첫 회 수업을 하고 난 후에 어르신들이 제 손을 붙잡고 이렇게 좋은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수업은 제 업무가 있어서 직접 보지는 그때 못했지만 그 수업 과정들을 제가 선생님들을 통해서 전달받으면서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내 삶을 한 번 더 돌아보게 하고 그거를 그림이나 뭐 노래 뭐 그 연극 이런 걸 통해서 다시 이제 재창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예술적인 표현 능력이 어르신들마다 다 갖고 계시는구나. 새로운 걸 깨닫게 되면서 제가 이제 지금도 계속 어르신 대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걸 좀 더 접목해가지고 어르신들을 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저는 비단 문화예술 교육뿐만 아니라 교육은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회복지기관에서의 역할은 정말 그 필요한 교육조차 받을 수 없는 주민분들을 발굴하는 게 되게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숲소리를 활동할 때 지금 아까 1층에서 보셨겠지만 주민분들이 또 아이들 춥다고 목도리랑 모자도 주고 가셨는데 이런 나눔 문화들의 확산들이 보여지는 것들로 인한 확산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예술 교육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이 들면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려면 많은 후원 또 지원이 있어야 되니까 저는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아무리 준비를 해도 아이들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저는 아이들을 끌어오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선생님들이 재미있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본인들도 즐겁고 행복한 경험으로 있으면 그 경험이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